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의 오름세가 좀 보여야 하는데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랐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오름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를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냥 오를 때 매도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시면 제가 이걸 격자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테슬라 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쪽 엔비디아, 인텔 이쪽이 하락하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한번 보시죠. 근데 네. 제가 뚱딴지 같이 비트코인을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주말 사이에 많이 하락했죠. 이 7천만 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맥점이거든요. 그러면 네. 잘못하면 7천만 원 상승 추세가 붕괴되면서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7천만 원이 생명선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시스템 반도체가 모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버 반도체, SF 반도체, 테스나 이런 종목들. 근데 DBI텍 보십시오. 일단 에너지가 아직도 부족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 미국 시장 빠졌어도 네. 오히려 땡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시연될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게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 이제 어버 반도체나 S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강하죠. 네. 이 그래프 모양 보면. 근데 저는 이게 어저께 급등 시에 반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떤 직관을 얻냐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 반도체의 수출의 증가율, 중국 그렇게 나쁘다는데 39%나 증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61% 증가했고 대단하죠. 이게 이제 작년도에 우리 IT에 주도했던 결정적인데 대만 쪽 보세요. 보합이에요. TSMC.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만 쪽은 우리가 TSMC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니까 긴장 파운드 시스템은 그냥 좋았고 네.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D램 쪽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성장률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직관이 북미 쪽 보세요. 마이너스 20입니다. 여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미국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를 왜 기술 전쟁하는지 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쁘니까 이제 여기다 투자에 들어와 막 이러한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중국 성장 계속될 것 같고 한국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가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하나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4월 7일부터 좀 이상해집니다라고 해드렸죠. 네. 빨간색 일변도다가 어저께 같은 날 이 300만 주를 때립니다. 외국인이. 이게 이제 에너지를 반감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요. 연기금을 산다는데 여전히 파란 색깔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모양을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83,000원 지지해주고 미국 시장이 빠졌어도 우리는 중국 쪽 연결고리에 디커플링 되면서 10시 반에 오늘 미국 시장 빠졌지만 시가가 저가되고 네. 디커플링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선순환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또 공매도 재개될 때까지 또 이달 말까지 좀 핀셋 전략으로 특화된 거버넌스 쪽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핀셋 전략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삼성그룹 거버넌스, 삼성, 네. 네, 그다음에 DL그룹 거버넌스, LG그룹 거버넌스, 네. 거버넌스만 좀 핀셋 전략을 보고 싶어요. 예. 이번 스케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이제 목요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불법 승계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에 대한 분식회계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기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으로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20%가 어떻게 결정이 나나 4월 말이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9분의 4, 9분의 2, 9분의 2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또 뭐 공익재단 얘기 나오고 뭐 다른 모습 보여주는지 이 그림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 삼성물산, 우비, 호텔신라는 빠지는데 호텔신라 우가 우상향, 그렇죠. 삼성생명 우상향.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만 핀셋으로 집중하자. 네. 대신 3반은 이제 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아, 왜요? 삼성물산도 비율 매도.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법 승계 이제 재판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이 분에 대한 법률 리스크는 계속 증폭이 될 거고 4월 말에 오히려 삼성생명 지분 그다음에 또 삼성물산도 그러니까 호텔신라 우선주가 못 가고 호텔신라 우비 가듯이 삼성물산 이제 구주나 우선주가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차별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L 그룹의 그 거버넌스. 아, 유상증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예, 이제 가격 확정됐습니다. 네. 거의 10,000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78,200원이 89,800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주 발행 단가가 그 높아졌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 판단하시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냥 DLENC를 그 기준으로 현물 주차해서 DL을 신주 발행을 갖고 오는 수확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 거래라는 사고 방식을 머릿속에 일단 첫 번째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옛날 그 신주 발행 때가 78,000원의 기준일 때는 DLENC를 1.5주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89,000원이기 때문에 1.3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냐면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정이 됐어요. 89,000원. 그러면 현물 출자 예정 주식 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요게 이제 5월 10일까지 네. 누가 현물 출자를 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11만 8천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840만인데 이거를 대주주의 시각으로 좀 바꿔보세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DLENC를 갖고 DL을 많이 갖고 와 유상신주에서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이지 DLENC DL 바꾸면 DL 주가를 수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또 잘 보시면 이 현물 출자 검사의 면제 요 2항 조항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보시는데 이게 깨알 만한 것이라 잘 안 네. 보실 겁니다. 현물 출자 목적인 그 재산의 수익 담보 제공 소유권에 대한 물적일 때는 여기 기준의 11만 8천 원의 기준을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840만 주 중에 이 대주주 DL의 420만 주는 단가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만 8천 원에 이게 420만 주고 8만 9천이면 이게 550만 주씩 유상신주가 발행됩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요. 이게 유상신주가 700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장은 이 유상신주를 많이 발행을 해갖고 이 DLENC의 그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이지 그러겠죠. DL 주가를 여러분들 바꿔주면 수익을 크게 줍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DLENC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략이 이제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13만 원을 딱 데드라인 잡고요. 네.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들 태영건설 시리즈나 이지바이오 시리즈나 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업황 상황에 따라 다른데 뺐다 올릴 수도 있고 바로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만 원 데드 잡고 만약에 13만 개면 50원을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사서 물량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가면 이 DLENC에 펄을 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연말 정도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거다. 제2의 네. 현대글로비스나 제2 한화 시스템을 공부해 보시고 하나
예, 솔루션 팔아갖고 제가 11,000원대 하나 시스템 가면 이게 더블까지 큰 게임이 나올 겁니다라는 대주주 거버넌스 게임 비슷하게 이것도 한번 추적해 보시고 이제 진짜 단가는 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떻게 움직이냐가 관건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에너지를 측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앞에 보이는 거 갖고 그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악재가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는 놀래갖고 팔죠. 맞아요. 근데 매도자에서 그걸 의도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를 하는 들어서 걸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런 네.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매도자의 설계 최근에 일어났던 아주 단편적인 얘기인데 이수그룹이 옛날에는 6월 달에 이거 이수건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매각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매각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증자라면서 이수건설을 취득하니까 이제 이거를 뉴스 본 사람들 놀래갖고 부실 기업을 인수해 그래갖고 시간에 하한가 치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3월 11일 날. 네.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수건설, 이수앱시스가 계열사인데 이게 유상증자에서 이수화학에는 마이너스 역할이지만 이때 이수앱시스가 러시아 백신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맞아요. 있었던 네. 때거든요. 그래갖고 주가가 이렇게 7,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급등했다 급락했던 때문에 이것도 네. 같이 급락해서 이거 사십시오라고 이게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수화학은 이수건설을 증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선 다른 거의 가치를 높여갖고 이거를 롱숏 복구하는 작업이 들어갈 게 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수 앱시스를 집중하십시오 해갖고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이후에 주가 보세요. 더블이 갔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매도자의 설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뉴스할 때 그 선의로 포장된 데는 오히려 이거 호재 나오니까 다 수익 내줄게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오히려 네.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이런 악재 나와서 뭔가 공포를 해갖고 우리를 뭔가 매도하게끔 만들 땐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뒷면을 잘 보다 보면 시간 지나면 이런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용하시는 게 네. 오히려 실전에서는 효과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LG그룹 이게 이제 5월 1일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LX그룹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네. 이때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날 그 현대 비엔지스틸 뭐 MOU 파기됐으니까 이거 부실을 껴안은 거 아니에요. 금날 때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설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9만 원까지 갔죠. 이제 5월 1일부터 이 에너지가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제가 하이브 빅히트 이게 물적 분할이면 나쁜 분할입니다. 예.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네. 이날 그 다음 날 보시면 이 빅히트를 팔아갖고 넷마블로 가십시오. 저는 제가 설계자라면 이제 넷마블 땡기고 빅히트는 오히려 때리겠습니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그 다음 날 보시면 5가 뭐 해외에 큰 유명한 아티스트 인수한다 해갖고 뭐 큰 뉴스 나와갖고 그렇죠. 그가 고가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걸 팔아갖고 넷마블을 12만 원대 갔다면은 오히려 이 하이브는 지금 하락 조정이고요. 네. 넷마블이 이렇게 넷마블 올라왔네요. 이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뱅크 에너지 네. 찍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잘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뉴스의 악재에 반응하지 마시고 호재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호재에서 주가가 막 땡길 때는 오히려 이거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니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건지를 잘 체크하시다면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당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전략이 삼성전자가 디커플링 되고 IT 선수나 시스템 되면 이자는 더 올라가겠지만 네. 상해 증시가 또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게 현실이 안 된다면 이렇게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종목에 집중하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예.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에. 예. 그러면 여기에 거버넌스의 대주주의 탐욕은 뭘까? 저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예. 이거 기아차 같이 될 것 같아요. 기아차 3만 원에서 10만 원 같죠. 네. 저는 현대건설은 저 한전부지의 그 건물이 닫힐 때까지
그냥 사놓고 그냥 묻어두어 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제 그 IP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한전부지에서는 제가 대주주라면은 현대건설 40%, 현대 엔지니어한테 60%를 발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현대건설. 그 다음이 정의선 회장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이게 다 합치면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 그림들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오선 시장이 22일 날 그 취임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발언을 하는지. 아직까지 GTX는 뭐 말로만 하지 어느 노선이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2동 짓는지 3동 짓는지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여기에서 이 유엔사 부지의 아파트 건설은 언제쯤 될 건가? 이게 네. 다 건설주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언제 상장되나? 네.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뒤에 있고요.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 20%가 있고. 그럼 이게 거버넌스를 이게 조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나? 현대건설 제가 이 7만 9천 이걸 언제 돌파하나 보자고요.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하면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 트램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가 타고 내리고 하는 자율자동차 5G 수소 경제 이 연골고리에 또 여러분들이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현대 로템입니다. 지금 주가 못 가죠. 이게 북방주와 가죠. 연결. 예. 근데 이럴 때 쌀 때 사갖고 이제 수소 충전소 모멘텀하고 아까 트램 모멘텀 그리고 현대 건설과 정의선 회장의 거버넌스 모멘텀 이렇게 합치다 보면 네. 이런 핀셋으로 지금 주가는 싼데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막 지금 호재 나오면서 이미 많이 급등한 것들 오히려 당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장은 삼성전자가 가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가는지 진짜 8만 전자에서 그냥 갇혀갖고 순환도 안 되는지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어느 걸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거버넌스에 주목을 해보자라면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